83세 최정남은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2층,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먼 곳에 살았습니다. 큰딸은 외국에, 아들은 지방에, 작은 딸은 서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정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적막을 견디기 위한 소음이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일에 한 번쯤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괜찮다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자식들도 바빴고 정남도 오래 붙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층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젊었고 인사만 나눴습니다.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남은 평생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40년을 우편 배달원으로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표창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퇴직자, 노인,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정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남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83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정남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것도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점심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정남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누구도 정남을 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장을 상상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우편 배달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체국에 출근해서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편물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정남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갖다 주는 반찬이었습니다. 며칠 된 반찬이라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오후가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식탁에는 빈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정남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도 같았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같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일어나고, 먹고, 앉아있고, 자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응.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갈게요. 아이들이 방학이라서요. 그래. 오너라.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남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달,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또 혼자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남은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정남이 중얼거렸습니다. 슬펐습니다. 8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혼자 외롭게, 아무도 모르게.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남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남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멀리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대학, 운동교실, 동아리 모임. 정남은 안내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정남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궁금하세요? 정남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오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 정남은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83년을 살았지만 혼자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침대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우체국 동료들, 동네 친구들, 학교 동창들. 자주 만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바빠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가 필요해. 정남이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야 할까요? 83세에 혼자 사는 노인이? 정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해봐야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정남이 뭔가를 시작할 것이니까요. 무엇을 시작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정남의 마음 속에서. 월요일 아침, 정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보겠다고.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입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남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인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나 봐요? 네. 어제 왔다가 오늘 등록하려고요. 잘 오셨어요.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여기 오래 다녔어요. 최정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등록하시려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월요일이면 바둑 동아리가 있어요. 저도 거기 다녀요. 같이 가실래요? 정남은 망설였습니다. 바둑은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둑 동아리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둑판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 왔네요. 오늘은 누구랑 두실 거예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랑 둘게요. 최정남 씨예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정남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철수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오래 두지 않아서 규칙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1시간 동안 바둑을 뒀습니다. 졌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세요. 같이 둬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복지관을 나오며 정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정남은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화요일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화요일에는 노래 교실이 있어요. 오후 2시에 시작해요. 노래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들 즐기러 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정남은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20명쯤 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옛날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다들 아는 노래일 거예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60년대 가요였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정남도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1년째 다니고 있어요. 최정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저도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남은 들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외로움도 비슷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같이 노래 불러요. 네. 올게요. 수요일. 정남은 또 복지관에 갔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예 교실이 있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먹 냄새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이영식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최 선생님,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식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정남은 감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산책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10명쯤 되는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장미숙이라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 여기 처음이에요? 어디 사세요? 이 근처 아파트에 삽니다. 아, 저도 근처에요. 다음에 같이 산책해요. 미숙은 따뜻했습니다. 정남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영화 감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흑백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조성훈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명작이에요. 감독이. 성훈은 영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남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토요일. 정남은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복지관에 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남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는 것, 만난 사람들. 와, 아버지 대단하세요. 좋은 일 하셨어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정남도 기뻤습니다. 일요일, 정남은 달력을 봤습니다.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매일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철수와 바둑. 화요일, 순자와 노래. 수요일, 영식과 서예. 목요일, 미숙과 산책. 금요일, 성훈과 영화. 5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남은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떨까? 하지만 어떻게 제안해야 할까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정남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바둑을 두고 난 후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요. 철수는 놀란 표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가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11시에 오세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정남은 자신의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철수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화요일, 노래 교실이 끝난 후 순자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화요일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제 집에서요. 정말요? 좋아요. 가겠어요. 수요일은 영식에게, 목요일은 미숙에게, 금요일은 성훈에게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정남은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큰 장을 봤습니다. 5명의 친구를 대접할 음식 재료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 친구가 집에 온다.
정남은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일요일, 정남은 집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친구들이 올 것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정남은 달력에 메모를 했습니다. 월요일 철수, 화요일 순자, 수요일 영식, 목요일 미숙, 금요일 성운, 요일마다 친구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매일 친구를 만나는구나. 정남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이나 친구를 만나니까요.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떡하지? 주말도 외로울 텐데. 정남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는 주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탁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말에도 복지관에 가자. 정남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철수가 올 것입니다. 함께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만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철수가 올 것입니다. 첫 친구 초대였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정남이 제일 자신 있는 요리였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했습니다. 냄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요리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왔습니다. 철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들어오세요. 철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아늑하네요. 오래된 집이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남은 김치찌개와 밥을 차렸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철수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최 형님,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해주던 맛이에요. 그리워지네요. 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정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7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웠어요. 뇌졸중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어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혼자 남겨진 후의 일들. 정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어요. 아직도 그립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안 사라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철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형님,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어요. 한 달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복지관에 가면서 달라졌어요. 저도 그래요.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만 만나지 말고 집에도 초대하면 어떨까 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올게요. 그리고 형님, 다음에는 제 집에도 오세요. 정말요? 네.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차는 잘 내려요.
같이 차 마셔요. 정남은 기뻤습니다. 일방적인 초대가 아니라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다음 주 월요일은 철수 씨 댁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오후 2시쯤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와주셔서.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정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하는 설거지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철수를 만나는구나. 정남은 웃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친구가 집에 왔었어. 네, 친구요? 응.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야. 이철수 씨라고. 와, 아버지 대단하세요. 친구분이 오셨다니. 딸이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남도 기뻤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어. 정말요? 좋은 일이네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남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순자가 올 것입니다. 내일은 뭘 해드릴까? 정남은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순자는 여자니까 좀 더 섬세한 음식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어떨까? 아니면 비빔밥? 정남은 요리책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요리책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책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를 하고 있어. 친구를 대접하려고. 정남은 혼잣말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격려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늘 철수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남은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순자가 올 것입니다. 여성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비빔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볶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왔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정남 씨, 안녕하세요. 이거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떡이에요. 오시는데 뭘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정남 씨가 직접 청소하세요? 네, 제가 합니다. 대단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었습니다. 순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남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래 혼자 살다 보니 늘었어요. 저는 요리가 서툴러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남편이 더 잘했어요. 순자는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던 남편.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던 추억. 부럽네요. 우리 아내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제가 정리를 안 한대요. 요리하고 나면 부엌이 엉망이래요. 정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가 가져온 떡을 먹었습니다. 쫄깃하고 달콤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제가 떡 만드는 걸 좋아해요. 시간도 가고 재미있어요. 대단하세요. 순자는 떡 만드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정남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만들어 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요즘 일상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정남 씨, 혼자 사시기 심심하시죠?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괜찮아요. 복지관도 다니고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춘자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남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화요일마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저도 다음에 정남 씨 초대할게요. 제 집에서 떡 만들어요. 기대할게요. 오후 3시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순자가 떠난 후 정남은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겠는걸. 정남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정남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영식이 올 것입니다.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이틀 연속 친구를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영식이 왔습니다. 정남보다 2살 어렸습니다. 81세였습니다. 하지만 정정했습니다. 정남 형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들어오세요. 영식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께 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고마워요. 요즘 읽을 책이 없었는데. 점심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영식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어떤 일 하셨어요?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원으로 일했어요. 40년 했죠. 와,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여름이랑 겨울이요.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정남은 우편 배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작은 대화들. 저는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요. 35년 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즐거우셨겠어요. 즐거웠죠. 특히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요. 제자들이 가끔 연락해요. 그럴 때 뿌듯해요. 영식은 교사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 정남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솔직히요.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외로워요. 특히 밤에요. 낮에는 그나마 할 일이 있는데 밤에는 정말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밤마다 아내 생각이 나요. 옆자리가 텅 빈 게 견디기 힘들어요. 2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남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영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매주 수요일에요. 네, 꼭 그럽시다. 그리고 형님, 다음 주에는 제 집에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려드릴게요. 음악이요? 네. 저 클래식 좋아해요. 음반도 많이 모았어요. 기대되네요. 영식은 오후 4시쯤 떠났습니다. 정남은 영식이 빌려준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식이 추천한 책은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책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미숙이 왔습니다. 가장 밝은 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남 씨, 와, 집이 정말 좋네요. 들어오세요. 별거 없어요. 아니에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미숙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려요. 제가 키운 화초예요. 키우기 쉬워요. 고마워요. 예쁘네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집 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으로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미숙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남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매번 다른 음식을 해주시고.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미숙은 식사 내내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정남도 자주 웃게 됐습니다. 정남 씨, 웃는 모습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좀 슬퍼 보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해지셨어요. 정남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같은 친구들 덕분이에요. 저도 정남 씨 덕분에 행복해요. 목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저 꽃 보세요. 예쁘죠? 그러네요.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 화분이 20개나 돼요. 와, 맞네요. 다음에 제 집에 오세요. 꽃 구경 시켜드릴게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정남 씨, 외로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괜찮아요.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그냥 참았어요. 혼자 울기도 했고요. 미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울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가끔 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정남은 그녀가 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미숙을 만나는구나. 정남은 웃었습니다. 미숙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전염됐습니다. 금요일, 성훈이 왔습니다. 가장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남 형,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들어오세요. 성우는 DVD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화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좋아요. 점심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영화였습니다. 성우는 영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는 60년대 작품이에요. 감독이 성훈의 설명을 들으며 영화를 보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정남은 영화에 대해 잘 몰랐지만 성훈 덕분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성훈 씨 설명 덕분에 더 잘 이해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영화가 유일한 취미예요. 평생 좋아하셨어요? 네. 젊었을 때부터요. 영화관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요? 네. 영사기사였어요. 40년 했어요. 성우는 영화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영화관의 모습, 영사기를 돌리던 일, 관객들의 모습. 그때가 그립네요. 요즘은 영화관도 많이 변했어요. 디지털이 되면서 영사기사도 필요 없어졌고요. 아쉽겠어요. 아쉽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남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 많이 봐요. 성훈 씨가 설명해주면 재미있어요. 그럴까요? 제 설명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저도 영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성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웃을 때는 정말 밝았습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영화 봐요. 제가 좋은 영화 많이 가져올게요. 기대할게요. 오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성과 함께 있으면 정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형님,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죠.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밤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잘 자라고요. 혹시 제가 답이 없으면 걱정할 테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형님도 그러세요. 자식분들께 매일 연락하세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훈이 떠난 후 정남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잘 자.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도 사랑해요. 잘 주무세요. 정남은 웃었습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친구를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주였어. 정남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남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탁구 동아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탁구장에 들어서자 몇 명의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황준석입니다. 탁구 좀 치세요? 옛날에 조금 쳤는데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같이 쳐봐요. 준석과 탁구를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시간쯤 치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석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 운동 잘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올게요. 재미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저도 그래요. 우리 토요일마다 같이 탁구 쳐요. 그리고 끝나고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요. 정남은 기뻤습니다. 토요일에도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탁구를 마치고 준석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준석은 은퇴한 기술자였습니다. 공장에서 평생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요일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일요일, 정남은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작은 방에 10명쯤 되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강은혜라는 할머니였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최정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은혜예요. 이 모임을 5년째 이끌고 있어요. 모임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 주 책은 짧은 수필집이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정남의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은혜가 격려했습니다. 정남은 안도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각자 느낀 점을 나눴습니다. 정남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글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은혜가 공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은혜가 정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남 씨, 오늘 의견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올게요. 재미있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차 한잔해요. 모임 끝나고요. 좋아요. 일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온 정남은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도 채워졌습니다. 월요일 철수, 화요일 순자, 수요일 영식, 목요일 미숙, 금요일 성훈, 토요일 준석, 일요일 은혜. 일주일 내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7명의 친구가 생겼구나. 정남은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요즘 정말 잘 지내.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남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 함께한 시간들.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명이나 되는 친구를 만드셨다니. 응, 외롭지 않아. 매일 누군가를 만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정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친구들이 생겼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정남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월요일입니다. 철수를 만날 것입니다. 외로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남에게는 요일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남은 매주 7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월요일, 철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철수의 집은 정남의 집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철수는 다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차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제가 은퇴하고 배운 거예요. 다도요.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작년에 자살을 생각했어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남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가면서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특히 형님을 만나면서요. 저도 비슷했어요. 죽고 싶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서로를 지켜줘요. 네, 그럽시다. 화요일, 순자와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정남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그래요? 재미있어요. 떡을 만들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남 씨,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저도요. 순자 씨 만나는 날이 제일 좋아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요. 늙어서도요. 당연하죠.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저 많이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정남 씨 같은 친구가 생겨서 다시 살맛나요. 정남은 순자를 안아줬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남도 같이 울었습니다. 수요일, 영식의 집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반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 곡 들어보세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에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정남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영식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음악 들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요. 맞아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음악 들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삶을 즐겨요. 그럽시다. 목요일, 미숙과 함께 꽃집에 갔습니다. 미숙이 키울 화초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남 씨, 이 꽃 어때요? 예쁘네요. 사드릴게요. 집에서 키우세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꽃집을 나오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남 씨, 꽃을 키우면 외롭지 않아요. 매일 돌봐야 하거든요. 물도 주고, 햇빛도 쐬어주고. 그러면 꽃도 반응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마워요. 잘 키울게요. 그리고 정남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친구 맞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소중한 친구예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금요일, 성훈과 영화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영화였습니다. 7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성훈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영화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영화 같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년에 와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영화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떻게 끝나느냐가 전체를 결정해요. 우리도 마지막을 잘 살아야 해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토요일, 준석과 탁구를 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느새 익숙한 루틴이 됐습니다. 정남 씨, 우리 벌써 한 달째 만나고 있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계속 만나요. 토요일마다요. 제게 정남 씨는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저도요. 준석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남 씨, 사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심장이요. 그래요? 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탁구는 계속 치고 싶어요. 정남 씨와 함께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쳐요. 고마워요. 정남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나요. 일요일, 독서 모임 후, 은혜와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남 씨, 한 달 동안 모임 빠지지 않고 오셨네요. 재미있어요. 책도 읽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저도 정남 씨 오시면서 모임이 더 활기차졌어요. 은혜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 혹시 외로우세요? 예전엔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친구들이 생겨서요. 저도 그래요.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요. 은혜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저를 지탱해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대화였습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7명의 친구가 생겼다. 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짜 친구가 됐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을 함께한다. 83년을 살면서 이런 우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다. 감사하다. 정남은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남과 7명의 친구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요일마다 만나는 것을 넘어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어느 수요일, 영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병원이에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정남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근데 혼자 집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집에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요. 폐 아니에요. 친구니까요. 정남은 영식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식을 돌봤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줬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음식을 가져왔고, 순자는 간병을 도왔고, 미숙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네요. 영식이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정남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정남의 8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남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7명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정남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철수 씨가 알려줬어요. 우리 모두 준비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7명의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남 씨. 생일 축하합니다. 정남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정남 씨가 우리를 모아줘서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남 씨 덕분에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남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버지. 어제 생신이셨는데 전화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친구들이랑 축하했어. 네, 친구분들이랑요? 응. 7명이나 왔어.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줬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와,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친구분들이 있어서요. 응. 아빠는 이제 외롭지 않아. 매일 친구를 만나니까. 딸은 안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갈게요. 친구분들도 뵙고 싶어요. 그래, 오너라. 한 달 후, 큰딸이 정말로 왔습니다. 정남은 7명의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요일별 친구들이에요. 철수 씨, 순자 씨, 영식 씨, 미숙 씨, 성훈 씨, 준석 씨, 은혜 씨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남 씨 덕분에 서로 친구가 됐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딸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응. 아빠는 운이 좋아. 저녁에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8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떠들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딸이 정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했는데 정말 잘 지내시네요.
응.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아. 저희가 자주 못 와도 되겠어요.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아빠는 혼자가 아니야. 딸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일별 친구들이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철수를, 화요일마다 순자를, 수요일마다 영식을, 목요일마다 미숙을, 금요일마다 성운을, 토요일마다 준석을, 일요일마다 은혜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정남의 집에서, 때로는 친구의 집에서, 때로는 복지관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독서 모임 후 7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날 복지관에 온 것입니다. 정남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8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 지을까요? 우리 모임 이름요. 좋은 생각이네요. 뭐가 좋을까요? 요일별 친구들은 어때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네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요일별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정남을 불렀습니다. 정남 씨, 혹시 다른 분들께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요? 네. 요일별 친구 시스템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방법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모두 외로워하세요. 정남 씨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남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주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남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남입니다. 84살이고 혼자 삽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남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만 만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자고요. 그래서 요일마다 한 명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남은 칠판에 썼습니다. 월요일 철수, 화요일 순자, 수요일 영식, 목요일 미숙, 금요일 성운, 토요일 준석, 일요일 은혜. 이렇게 일주일에 7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매일 다른 친구를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서로 기대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정남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스템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먼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보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모두 외로우니까요. 그날 이후 복지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정남의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일별로 친구를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요일별 친구들 모임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요일별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정남은 이 모임의 멘토가 됐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친구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진짜 관심을 갖고 진짜 마음을 나눠야 해요. 그리고 일방적이면 안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해요. 한 사람만 베푸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만나는 것. 그게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남은 85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여전히 7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서 집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간병도 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말벗이 돼줬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에요.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선택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죠. 정남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정남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외로웠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에게는 7명의 친구가 있다. 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다. 정남은 계속 썼습니다. 외로움은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에 노력을 쏟으면 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8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혼자 살아도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나는 이제 안다. 관계의 힘을, 우정의 가치를,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정남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만날 친구들이요. 정남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철수를 만날 것입니다. 바둑을 두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순자를, 수요일에는 영식을 만날 것입니다. 일주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끝났습니다. 정남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를 만날 내일이. 그렇게 정남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요일별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